말 잘 들리시죠? 네. 하울링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심각하게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놀라고 있어요. 이런 뜨거운 눈빛을 언제 만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신촌점 소개해 주세요가 제가 받았던 이제 리퀘어먼트예요. 근데 그걸 좀 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나 보니까 학생들은 없으신 것 같고, 대부분 회사 아니면 뭐 비즈니스 관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리빙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답은 모르겠지만 저희 브랜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각자의 이제 관점으로 막 얘기를 하실 건데, 그 가설에 대해서 제가 정답은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단서는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내 자신이 됐던 아니면 회사가 됐던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관점에 대해서 단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해서 5년, 10년 뒤가 훨씬 저는 기대가 되는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맹그로브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맹그로브라는 브랜드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외부의 그 적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그래서 이 나무가 저희들의 모티브였고,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저희들의 그 브랜드 이름이 됐습니다. 여기가 좀 흐려지긴 하는데, 저희는 좀 DNA가 있어요. 저희 스타트업이 DNA가 있는데, 회사를 만들면 회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왜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가? 저희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스케일업 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우리가 만약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비즈니스가 커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가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문제인데가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되는 질문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되게 뚜렷한 문제가 있는데 이 뚜렷한 문제를 탁월하게 풀어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황금성 때문에 고객을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거가. 그냥 이거는 사고 난 다음에 잘 팔려? 어디에 있어? 몇 평이야? 이걸 물어보지, 이게 누구의 어떤 문제를 풀어줄 거야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풀어보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게릴라니까. 우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되게 뚜렷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도시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근데 불안정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 아이를 낳기는 저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앞으로 시니어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보자가 저희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 시작했고, 2020년부터 시작되고 현재까지 4개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익 교수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저희 첫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해가지고 저기는 저희한테는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스트 베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담아내고 그걸 20배씩 이제 스케일업 시키는 그런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개의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디오 투어를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약 10분간 투어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업적으로 저희가 접근했던 게 2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게 첫 번째 보셨던 것이고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내 방 안에 키친이나 이런 뭐 키친이나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맹그로브 신촌 같은 경우는 그 도생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용관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가 되어 있고, 15층에 있는 라운지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완전 다른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 호텔 리모델링은 굉장히 빠른 전개가 가능하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사업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6개월 정도 되는 기획이랑 공사까지가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축이랑 비교해보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훨씬 빠른 거죠. 대여섯 배는 빠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요즘에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호텔을 그냥 매입하는 게 더 그 평당 저희가 액퀴지션 코스트를 보면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이라는 측면인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게 뭐 그 민특법상 임대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스 캡은 없어요. VAT는 있지만 프라이스 캡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로 막 6개월, 1년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데일리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데일리로 파는 것과 긴 걸로 보면 객단가가 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럼 100%의 공간 중에 객단가가 높은 부분의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만약 내가 매니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전염병이 터지거나 사드가 터지거나 그러면 장기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매니징이 가능해요. 그럼 안정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객단가를 높일 거냐, 이게 저희들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바나나에 가서 능력이 있다면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 주거에 적합해요. 위에 호텔 같은 경우는 오래 살기에는 부적합해요, 사람이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계약 기간이 한 저희가 봤을 때는 8에서 10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촌점을 해보니까 거의 다 12개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머무기가 적합하고,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게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신축이잖아요. 여기 이제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건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길어요, 기간이. 3년 지나가지고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오면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부동산 그냥 하나 개발한 업자면 모르겠는데 비즈니스를 봤을 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긴 게 하나가 좀 문제고, 근데 긴 건 안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전체 마스터 엑셀을 놓고 보면은 이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펀드 2차 exit까지 생각하면은 그 전체 안에 그 프로핏, 그 소스 프로핏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수익이 나올 거냐를 놓고 참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여러 개를 복수로 할 수 있긴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 수익풀이 적지 않아요, 신축을 하면은. 근데 이제 운영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이고 들분화가 많지 않으니까 운영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다는 게 주거는 단순하진 않아요. 그 막 컴플레인도 많고 이런데 호텔이랑 비교하다 보면 호텔보다는 단순해요. 근데 주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보니까 어렵고, 저희 대상 고객분들이 또 무엇을 컴플레인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거는 사이클을 많이 타는 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최근처럼 액퀴지션 코스트가 높고 건축 단가가 높은 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만약 많은 지금 펀드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디스트레스 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레이트 빈티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신촌점에 끝에 타입 설명드린 게 있는데, 약간 민감하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도생이랑 다르게 저희가 트리오거든요. 나머지 일반적인 도생이랑 완전 똑같은데, 도생에 이제 뭐가 있냐면 30제곱미터 그 이상이 됐을 때 방을 하나 이상 만들 수가 있어요. 방을 하나 말고 하나 이상. 근데 이렇게 되면 1.5룸이라고 부르는 건데, 문제는 방이 이렇게 층이 3개가 되는 불법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인 모습이거든요. 내 방은 온전히 똑같아. 근데 똑같이 생겼어. 쉐어하우스처럼 누구 방은 크고 누구 작지 않아. 방이 크면 뭐 임대료를 더 낼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원룸을 쓴다고 하면 이걸 다 쓸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쓸 거잖아요. 세 사람도 이렇게 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셋이 같이 쓰고 이걸 하나만 만드는 거야. 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방 안에서 24시간 동안 내가 혼자 다 쓴다고 하면은 이 각 지역마다 내가 몇 분을 쓰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하루에 1시간은 안 써요. 근데 그걸 3명이 다 똑같이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분하자. 그 대신 저희가 했던 거는 아침이 문제니까 샤워, 화장실, 세면대를 다 빼자. 아침에 이제 복잡한 걸 없애자. 이런 거였거든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글로벌 벤치마킹 했을 때 다 있는 건데 한국에는 건축법 때문에 안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통해서 문을 두드린 거죠. 이게 아니 미국이나 일본은 다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럼 법이 없으니까. 그럼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한 게 이거고 이 다음에 이제 임대형 기숙사가 여기 이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싸울 것 같고 막 문제 생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는 아까 조성익 교수님이랑 같이 이미 이걸 개발을 해봤어요.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워터팝? 똑같이 생긴 개실 6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2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6명이 2페어를 쓰도록 해봤는데 이게 워터팟이었고 결국 물 공유라고 했을 때 물 쓰는 게 문제다가 그냥 키 인사이트였는데 이 물 쓰는 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셨던 답이에요. 이게 저희들을 한 발 앞으로 나가게 한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제일 잘 지내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걸 알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픈했을 때 오픈 첫날 트리오룸은 98% 다 계약이 돼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 많은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NOC가 되게 높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고객도 나쁘지 않고 사업자도 NOC가 좋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지는데 저는 부동산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걸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객만 바라보고 봤을 때는 문제 없더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타겟 고객 거의 없잖아요.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나라면 여기 살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줘도 돼요. 저희 고객들은 잘 지낸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 때 돌아가셔야 돼요. 대학 때 친구네 방에서 바닥에서 자면서 등이 아픈지 몰랐던데 살이 안 쪄서 막 선배네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방학 동안 막 일주일에 한 달 지냈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되고 거기에 비하면 주변의 원룸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외부에서 공개한 적이 잘 없는데 모든 지점이 95에서 96%의 어퍼지 레이트 갖고 있고요. 맹그로브 신촌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날 99%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오픈 첫날이 99%였어요. 저희는 고객을 진짜 관찰할 줄 안다면 우리가 그냥 팔고 끝나고 그냥 고객은 이럴 거라고 여기 앉아있는 고객도 아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의 게임을 하는 걸 그만한다면 그냥 작은 실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제일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첫 번째 관점은 변화예요. 변화. 진짜 많이 느껴요. 저도 고객 나이랑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관찰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편견 없이 관찰하는. 근데 주택이 아니라 정말 주거 서비스가 돼가는 것 같고 재화가 아니라 소비재가 돼가는 것 같고 자산 가치가 아니라 경험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진화하는 데 한몫을 했어요. 더 이상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만 참으면 뭐 가질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참아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우리는 생활 수준도 높고 취향도 높은데 언제까지 우울할 필요가 없고 훨씬 지금 저희가 즐겁고 유쾌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에 맹그로브 치면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내가 제일 멋진 순간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통 와인 한 잔 들고 이러고 찍는 약간 캐치테이블에서 예약 가능한 곳에서 그렇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모습 막 이런 거. 근데 그 소셜미디어에 내가 임대주택에 산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우리가 언제 해봤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맹그로브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요. 저는 그건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삶의 모습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변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는 다 모르겠는데 그건 틀릴 수도 있는데 변했다. 저희가 오픈을 하면 어떻게 오픈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불 좀 잠깐만 꺼주실 수 있어요? 저희의 고객은 대단한 럭셔리 호텔의 고객이 아니에요. 저희 주변에 이런 옆에 있는 원룸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맹그로브라는 데 가서 살 거냐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는 좀 깊은 경험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신촌이라는 오래된 그 헤리티지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 있는 그 F&B 플레이어 크리에이터랑 같이 저희가 이 지역이라는 걸 좀 재밌게 소개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맹그로브의 지점이 열리고 이 지점에 계약한 분들을 저희가 환영해드리고 이 환영해드리는 그 계약한 분들의 친구분들도 환영해드리고 언젠가 저희랑 관계를 맺을 분들도 환영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 김종진 씨를 모셔가지고 음악 감상을 했어요. 왜냐면 신촌은 음악이라는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가수들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영하신 거고 모르면 자연스러워. 저희가 마케팅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공감하는 분, 저희는 브랜드의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 지향점에 맞는 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주거가 집이다, 주거가 주택이다를 저는 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거는 35,000불, 인당 소득 수준 35,000불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4만 불은 또 다를걸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몇 가지 이렇게 사례 조사만 해봐도 금방 나와요. 인테리어가 언제부터 인당 소득 수준, 인당 GDP가 언제부터 인테리어 산업이 크나 이걸 글로벌리 보잖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건 저의 관점이니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시장이 변한다는 거긴 해요. 분양이 어려워진 시장을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시장은 많이 변하는 거. 저희는 최근에 아까 고병기 편집장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시간을 갖고 오래 얘기해봤을 때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의 레지던셜 섹터는 성장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애매하지만 나는 올해 말 내년 초를 바라본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런 비슷한 코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되게 큰 펀드의 매니징 디렉터 같은 경우는 나는 30년 동안 이 시장을 봤는데 일본하고 호주가 니네랑 되게 비슷해 보인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호주가 비슷해 보이는데 호주처럼 될 것 같다. 그때가 나는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 자산운용사 계신 분들은 한국 레지던셜 멀티패밀리 마켓에 관심 있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규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변하는 중인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바뀐다. 그래서 시장 변화가 있고 그걸 보면서 나는 관심이 더 커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시장이 개인들 맘앤팝스 시장에서 그 기업들의 시장으로 바뀐다고 할 때 그때 사회에 충격이 있는데 하나 걱정은 그럴 때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니네들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호주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열렸다. 한국이 정말 그럴까? 나는 그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중 갈등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중일 호주인데 한중일 호주 중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곳이 많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너무 머처하고 지금 리츠 정도의 그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있으면서 리츠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뭔가 자본을 넣는다고 한국이 보니까 딴 섹터보다 레지던셜이 그냥 빵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이 빵이 올라가지 않겠냐? 일본이나 일본이나 호주처럼
그리고 이거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투자자였는데 K컬처가 나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한국을 좀 넘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저기 로컬 스티치도 그렇고 다 비슷한 분들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가고 있고, 이거는 저는 제가 만나면서 들은 얘기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된다고 하면은 전과는 다른 식의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분들은 분양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ROE가 아니라 ROIC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OA 게임이죠. 에셋을 얼마나 넣어주면 이거 얼마나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아까 코리링 이제 미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임대형 기숙사는 자본이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에 이제 수익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할 수가 있다. 그게 공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건축 원가 투입을 줄일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평면에 대해서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도생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정도의 블럭으로 막 쌓기를 하잖아요. 임대형 기숙사는 아예 그냥 지금은 빈도화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몇 개의 블럭을 갖고 이걸 쌓아낼 거야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는 그냥 위에 레이아웃을 1인 뭐 혼자를 위한 거, 2명을 위한 거, 4명을 위한 거, 8명을 위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그 말은 이 크리에이티브에 따라서 객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NOC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투자하기가 좋고, 이거는 분양이 안 돼요. 부분 등기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소유해야 되거든요. 자본이 투자하기가 좋고, 그 자본은 그 백지에 있는 데서 그림을 잘 그려내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곳이라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제한도 없어요. 근데 이제 콜리빙이 이러한데, 저는 콜리빙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저희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테이지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인데,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근데 주거는 저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형적인 패시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처럼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 안에서 뒤따라가면서 이걸 어떻게 담지? 이게 왜 이격이 생겼지를 고민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저는 그냥 지금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서울 한 중심에 정치인과 모든 회장님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줄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역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저는 과거의 50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부터 향후 50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을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일했었고 지금 미국에서 그 글로벌 컴퍼니의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만났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오피스가 텅 비었다. 30에서 50%까지 비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정착이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 넓은 곳에 집 같은 집을 사는 걸로 바뀌었고, 회사는 오피스를 줄이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멀리 간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먼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희보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뭐냐면, 그 직장인한테 물었어요. 원격 근무가 끝난다고 할 때 계속 할 거냐? 그리고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50대, 40대, 30대, 20대. 지금의 의사결정자. 이 사라지면 여기가 사라지는 날 그때가 어떨까? 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마인드셋도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기 진짜 힘들고 이제 여기가 이제 노력하지만 쉽지 않고 여기 네이티브죠. 그렇게 태어났고 일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는 결과물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듣지 않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면 왜 바닷가 그냥 앞에서 바라보고 일하는 게 불가능할까? 워케이션이란 말이 저는 많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케이션이 최근에 그 IT 기업의
채용 때문에 채용 복지로 좀 과열된 게 있어요. 굉장히 버블처럼 과열된 게 있고 그거는 기업이 그냥 버짓 삭감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열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워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미국처럼 그냥 회사가 달라지면 이건 다 바뀔 거고 그냥 이거 바다 앞에서 사무실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케이션, 워크앤스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훨씬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거랑 우리가 맞춰보자. 근데 저는 하나 믿는 건 시장은 안 왔다. 굉장히 과열됐다. 이 시장은 아직 없다. 근데 시장이 왔을 때 시작하면 콜리비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늦은 것처럼 똑같이 늦을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랜드로 고성을 열었고 이 고성 안에 실제로 이제 일하는 워크스테이션의 모습과 반응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정말 환상적이긴 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발밑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해가 떠오르고 있고 일하면서 그 광경을 그냥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챗 GPT 요즘 뭐 별의별 거 다 보시지 않으세요? 막 MS 막 보면 자기 혼자 슬라이드 그리고 갑자기 DB만 넣어주면 인사이트 뽑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사는 방식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엑셀 뽑으려고 막 미팅 노트 쓰려고 이런 사람들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다 모여서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주말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도 잘 돼요. 심지어 의자는 휴먼 스케일이라고 팀쿡의 의자. 네, 허먼 밀러와 더 높은. 네. 랭그로 고성이 궁금하시다면 QR을 드립니다. 네, 저는 앞으로 바뀔 것 같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